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나에게 귀신 2명이 붙어 있다고 부적을 써줬다. 21살 때 경주에 있는 한 호텔로 취직을 하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가위에 눌릴 때면 항상 똑같은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는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수기가 끝난 뒤 3박 4일 휴가로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과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휴가 둘째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유독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느낌도 쎄하고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가위에 눌릴 때마다 나타나던 그 남자와 함께 말이죠. 그 남자는 제게 뭐라고 열심히 말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칼로 마구 상처낸 얼굴로 변하더니 제게 외치더라고요.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서 문 꼭 잠그고 숨소리도 내지 마. 저는 너무 무서워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와 제 방문을 잠그고 앉아 입을 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방문 너머로 한 여자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부탁이야. 이 문만 열면 다 끝난단 말야. 문 반대편에 있는 그 여자는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방에 없는 척 조용히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깼고 저는 침대가 아닌 제 방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방문 앞에서 꿈에서 깼는데 꿈을 깬 현실 장소가 진짜 방문 앞이라니. 그래서 전 무서워서 동생 방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도대체 어딜 나갔다 왔느냐고요. 또 왜 그렇게 쫓기기라도 하든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소리 나도록 3개 닫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사실은 요새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나타난다고 어젠 이런 꿈을 꿨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바로 이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쯤 이모는 저희 집으로 오셨고 이모가 자주 다니시는 무당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자마자 그 무당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보며 혀를 찢찢 차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가 어제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꿈에서 제가 문을 열어줬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저에게 귀신이 2이나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저를 지켜주려는 남자 귀신과 또 하나는 저를 해치려는 여자 악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남자 귀신의 생김새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며 돌아가신 둘째 삼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모는 휴대폰에 있는 둘째 삼촌의 사진을 무당에게 보여주니 무당은 삼촌 사진을 보고선 생김새가 대충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가 낯이 익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무당집을 나온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둘째 삼촌은 제가 19살 때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제가 친가 쪽에서 첫째라 삼촌은 생전에 유독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도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어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줬습니다. 제 기가 약하다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지몽.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예지몽 현상 같은 일을 겪은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신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던 파란색 트럭 한 대와 마주쳤어요. 단지 내에서는 잘 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 트럭의 번호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물론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차에 관심이 많던 저였기도 했고요. 그렇게 번호판을 보고 난 후 고개를 들어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트럭에는 검은색 양복에 새까만 선글라스를 착용한 성인 남자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 아저씨들은 저를 보더니 시익하고 웃더라고요. 기분 나쁜 미자였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트럭은 아무 일 없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이상한 아저씨들이네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숨어서 장난치시는 줄 알고 이방저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없었고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다 문득 베란다로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장난치는 것이기를 바라며 베란다 문을 열고 엄마를 부르면서 베란다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베란다 바닥이 피가 흥건하다 못해 철퍽철퍽할 정도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서는 엄마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소리를 지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베개며 이불까지 온통 땀과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엄마 옆에서 뜬 눈으로 있다. 해가 뜰 때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학교에 갈 시간이라며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떴고 그날은 너무 학교에 가기 싫어 생떼를 썼습니다.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생생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꿈에서 깼는데도 트럭 번호판과 사람들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무작정 떼를 쓰는 제 모습에 엄마는 결국 매를 드셨고 결국 전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 등교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하루 종일 공부도 되지 않았어요. 또 꿈에서 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집에 계시는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책가방을 싸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와중에 엄마가 입혀준 옷과 챙겨준 가방, 거기다 신발 주머니까지 모두 어젯밤 꿈속의 제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빠른 걸음으로 하교하며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쯤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서서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트럭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번호판 숫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게도 번호판 숫자들까지 일치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운전석을 바라본 저는 결국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꿈에서 본 의상과 일치하는 남자 3명이 트럭에 타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꿈에서처럼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나 미친 듯이 집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꿈에서처럼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엄마도 계시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된다라고 울먹거리며 방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확인하기 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양손 가득 장을 봐오신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한참 동안 괜찮다며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진정된 저는 역시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거실에 있던 TV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또 한 번 풀렸습니다. TV에서는 한 살인사건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고 그 살인사건의 장소는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동이었습니다. 이어 앵커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했고 화면에는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파란색 트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